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전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아야 할 때입니다. 여기 3명의 후보들에 대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후보 A,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고 점성술을 가지고 결정을 하며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8 내지 10잔의 마티니를 마신다. 후보 B, 2번이나 회사에서 잘린 적이 있으며 정오까지 잠을 자고 대학 시절 마약을 복용한 적도 있고 하루에 위스키 3분의 1병을 마신다. 후보 C, 전쟁 영웅이다. 채식가였으며 담배도 안 피우고 경우에 따라서 맥주를 가끔 마신다. 불륜관계 또한 가져본 적이 없다. 어떤 후보를 택하셨습니까?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 A, 프랭클린 D 루즈벨트. 후보 B, 윈스턴 처칠. 후보 C, 아돌프 히틀러. 순간순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당신의 그릇된 생각과 결정에 혹시 모르는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예, 이 사항은 어디선가 퍼왔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여기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하늘은 잔뜩 뿌였습니다. 흐립니다. 이게 안개가 좀 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압이니까 스모그라는 거 아시죠? 스모그. 네, 그런 현상도 좀 있는 것 같고. 스모그는 스모크에다가 포그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하죠. 이건 인류 문명의 그런 부산물입니다. 산업혁명이 한창이었던 그런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발생했다고 하죠. 저기압이었을 때, 그러니까 대기가 상승기류가 아니고 빠져나가기가 힘들었을 때 안개, 영국의 유명한 안개라고 하죠. 예, 그 안개에 공장 굴뚝에서 나왔던 그 매연, 그게 스모크죠. 그 안개를 뜻하는 포그와 매연을 뜻하는 스모크가 합쳐져서 도무지 빠져나가지 못하고 수십 일 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호흡기 질환자가 엄청 늘어나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찾아왔던 스모그. 서울은 지금 그 정도는 그렇게 위중한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요즘엔 미세먼지와 이 안개가 결합해서 몹시 불쾌한 상태입니다. 차라리 디젤 차 뒤에 배기가스를 맡으면서 달리기 하는 게 서울에서 지금 요즘에 서울에서 사는 것보단 나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가 안 좋은 대도시에서 사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재앙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의료기관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그 산에 공기 좋은 산에 깃들어 사는 것만큼 건강에 좋은 건 없다는 얘기도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산 근처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도 그렇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죠. 육류보다는 해산물.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자, 오늘 오프닝으로 얘기했었던 세계의 지도자. 정확히 얘기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에너너 여사와 결혼을 했습니다만 자신의 비서와 바람이 나서 끝까지 관계를 지속을 하죠. 죽을 때 임종을 지킨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이었고요. 예. 술도 좋아했습니다. 드라이 마티니의 제왕이었죠. 베르무트를 많이 섞은 마티니. 그래서
드라이 마티니가 아닌가 그러면 하여튼 베르무트를 많이 섞은 마티니. 그래서 마티니 정통주의자에게는 좀 아니다 싶은 정도의 그러나 그것을 자신도 좋아하고 남들에게 권하기를 좋아했었던 윈스턴 처칠은 학창시절에 말썽꾸러기였고 공부도 잘 못했습니다. 대단한 주호였다고 하죠. 대단한 술꾼이었다고 합니다. 위스키 4분의 1병을 하루에 마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마셨다고 하죠. 시가도 피우고. 네. 그러나 루즈벨트와 처칠은 아무튼 2차 세계대전에 주축국에 맞서서 연합국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채식을 하고 바람도 안 피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핀 처칠이 아니라 히틀러는 인류에게 정말 씻지 못할 죄를 지었죠. 그뿐입니까?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 히틀러를 도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평소에 봤을 때는 전혀 모진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단지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고 성실한 가장이고 모범적인 생활인이었는데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미국을 보십시오. 아랫도리 간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렇죠. 클린턴. 물론 가장 결정적일 때는 미국의 이익에 충실하게 복무했습니다만 그래도 클린턴 때 부시 때에 비하면 부자 부시가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에 비하면은 세계가 좀 평화로웠잖아요. 그래도. 네. 부시는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아들 부시 같은 경우는 술도 안 마시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의 바람도 안 피지만 얼마나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적당히 술도 마시고 바람도 피고 그런 편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낫다는 그러니 일찍이 30년 전에 프린스라고 불렸던 프린스라는 뮤지션은 정치인들 헛짓거리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섹스나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자, 오늘 손병의 나란히 가잖아도 오프닝이 좀 길었습니다. 세월호 구조요원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세월호 전원 구조됐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보도가 이러저렇게 보도가 엇갈린 가운데 2명의 사망은 공식 확인이 됐고요. 현재 생존이 확인된 분들이 350명 넘게 되었지만 모두 승무원들이랑 승무원들이랑 그리고 탑승객 합쳐서 477명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침몰 선내에 잔류 실종된 실종자들 100여 명에 이를 듯하다고 하는 보도가 떴습니다. 제가 지하철 타고 올 때는 전원 구조됐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 배는 저랑도 인연이 있습니다. 세월호. 지난 10월 달에 강정 책마을 할 때요. 책을 싣고서 인천 앞바다에서 인천항에서 제주항까지 갈 때 1박 2일 동안 머물고 문화재도 열고 놀았던 배가 바로 이 세월호입니다. 얼마 전 심장이 뛴다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던 소방관 백균흠, 저희 초등학교 동창이죠. 초등학교 밴드에 들어와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안타깝고 미치겠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구조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했는데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을 보고서는 정말 안도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그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손병의 나란히 가잖아도 1부 끝까지는요. 2부는 원래부터 준비된 순서니까 그렇게 진행하고요. 오늘 2시 1부 내내는 오늘은 정치에 관련된 그런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음악,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차분한 마음으로
이런 걱정의 마음, 우려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신청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1부는 별다른 정치적인 멘트를 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청곡을 소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정 100만 대권 프로젝트 갔었던 그 배였습니다. 귀요미 김용민님. 그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그때 선상문화제를 총지휘했었던 이상엽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친절했었던 사무장을 비롯 그 당시에 친절했었던 사무장을 비롯 승무원과 승객 모두 안전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바람과 별님, 봄인데 꽃이 봄이라고 하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꼴통아이티님, 네, 오늘 콘서트 무지 가고 싶은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꼴통아이티님, 그렇죠. 젊은 죽음에 대해서 이 땅의 어른으로서 무거운 마음은 좀 더 나은 세상을 펼쳐주지 못한 책임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님께서 지금 현재 속보를 올려주셨습니다. 구조 368명, 사망 2명 확인, 나머지 107명에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JK 정 실장님, 여객선 침몰에 아침부터 애간장을 태웁니다. 차가운 바닷물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구명복을 입고 있어도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와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이 빨리 구조되길, 제발 무사하시길, 조금만 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구명복을 입고 바다에 떠있는 상태라 그러면 시간과의 싸움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가라앉았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항로이기 때문에 암초에 부딪혔을 것 같지는 않고요. 기관 내에서 폭발이 일어나거나 배 안에서 뭐 이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10님께서도 아이들이 어서 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고 돌아가신 분들이 명복을 빕니다 하셨습니다. 날토님, 제가 신청한 노래지만 너무 슬퍼요 라고 하셨어요. 이승환의 노래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 오늘 2부에는 물독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지지난주에 프롤로그를 하고 인트로를 하고 지난주에 여의도 상편을 했습니다. 오늘 하편을 준비하고 있죠. 이 109명이 실종이 되고 확인 중이라고 은하계님께서 올려주셨군요. 언론에서는 방송에서는 실종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다음 뉴스에서는 실종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이 생태 같은 목숨. 펄잼님, 어제 고반장님 시간에도 군대에서 아까운 목숨들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이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 내내 가슴 아픕니다.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차마 표현이 안 될 만큼 안타깝습니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비움의 미양님, 우리 애들 요즘 들어 이렇게 어이없이 언제까지 이뤄야 하나요? 모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의 사상자 없이 구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사고 해역이 암초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항로를 살짝 변경해서 선장이 이렇게 갔을 수도 있다. 근데 거기가 수심이 아주 낮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지난 겨울에 경주에서 차마 대학에 미처 입학하지도 못하고 어린 학생들이 붙이지 않은 편지는 정호승님의 시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노래를 지금 틀기엔 좀 아직 섣부르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청곡에서는 제했습니다.
임피디님 바비킴의 이 노래 아세요? 아, 그렇군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손명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오늘 1부는 이렇게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이렇게 차분히 진행을 했습니다. 2부에서는 물독심송, 그러니까 딴지일보 정치부장이죠. 원래 딴지 창간 매무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활발하게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많이 생산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물론 딴지일보에서 무슨 정식으로 월급을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 이분과 함께하는 독재유산 답사기 합니다. 여기는